첫째는 전민재 선수가 정말 별 부상이 아니길 그냥 경미한 어떤 수준이길 정말 바라고 그리고 어떤 트라우마적인 부분도 크게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전민재 선수가 없는 기간 동안 또 이호준 선수, 산태양 선수가 잘 그 자리에 메워주면서 좀 단단한 팀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민재 선수가 지금 부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한 명의 자리를 이닝에 먹어줄 수 있는 투수를 일단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거는 일단 한현희 선수를 올려가지고 점수를 주는 것과 상관없이 어찌됐건 특히 박진 선수, 나균환 선수가 이닝을 많이 못 책임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붙는 선수로 좀 운영을 해야 되고 오늘 반지 선수가 7이닝 1실점으로 또 안타 2개만 맞고 피홈런 1개만 내줬으니까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고 7이닝을 먹어주면서 일단은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긴 했고 구속도 147까지 찍히긴 했어요. 근데 저가 그냥 투구를 보면서 느낀 점은 사실은 잘 던졌다는 느낌보다는 키움 타선이 좀 쉽게 갔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오피입니다. 네, 오늘 4월 29일 키움전이고 9대3으로 승리를 거두었긴 했는데 승리를 거두면서 연표도 안 가고 반즈 선수도 오늘 결과는 좋았고요. 그랬는데 사실 경기의 승리보다 워낙에 이른 게 큰 경기였죠. 전민재 선수가 일단 크게 아프지 말아야 될 텐데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일단 그 검진 결과가 나오는 거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사실 전민재 선수 소식은 제가 또 그 기사가 나오는 대로 내일 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팬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전민재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고 경미한 부상이길 바라고 또 얼굴 쪽에 사구기 때문에 어떤 트라우마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경기 자체만 좀 얘기를 먼저 하자면은 일단은 그 승부처를 따로 고르기에는 사실 제가 오늘 느낀 점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키움 히어로즈가 경기에 힘을 크게 안 빼고 좀 쉽게 운영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그냥 제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냥 경기 초반부를 보면서 물론 이제 키움 타선이 워낙에 지금 약하기도 하고 또 오늘은 특히 영할 타자 그러니까 거의 신인급 선수들 올 시즌 거의 처음 올라온 선수들이 3명이나 들어가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경기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좀 치르는 걸까라는 생각이 또 사실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반지 선수가 7이닝 1실점으로 또 안타 2개만 맞고 피홈런 1개만 내줬으니까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고 7이닝을 먹어주면서 일단은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긴 했고 구속도 147까지 찍히긴 했어요. 근데 저가 그냥 투구를 보면서 느낀 점은 사실은 잘 던졌다는 느낌보다는 키움 타선이 좀 쉽게 갔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말에 오늘 화요일이니까 일요일에 또 사직에서 NC와 경기를 하게 될 텐데 물론 NC도 9위인 상태고 타선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키움보다는 좀 사정이 나은 편이기 때문에 일요일 경기를 또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오늘은 피치컴을 달고 나오긴 했는데 피치컴을 크게 신경을 쓰는 모습은 안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반지 선수가 회복이 돼서 잘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급한 불은 끄는 투구였긴 하지만 그렇게 막 근본적으로 좋아졌다라고 느껴지진 않았다. 라는 게 저의 좀 느낌이었고 오늘 7이닝 1시점 미피안타 1번에 6타의 삼진 투구수 99개였는데 그래도 주초 화요일 첫 경기였고 또 9연전 첫 경기였는데 7이닝을 책임져 준 거는 그래도 박수를 쳐줄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이고 8회를 가기에는 또 이유도 있기 때문에 95개 정도에서 끄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오선진 선수가 지금 5번을 치는 키움의 타선의 현실이기 때문에 호투를 했고 오늘 결과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반지 선수가 우리가 아는 반지 선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오선진 선수가 지금 3할을 치고 있긴 해요. 근데 표본이 30타수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지금 오늘 키움 타선인데 전반적으로 사실 3할을 치고 있는 선수가 오선진 선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선진 선수도 규정 타석에는 한참 모자란 상황이기도 하고 엄청 모자라죠. 30타석. 지금 오선진 선수가 보면은 35타석밖에 안 되니까 규정 타석에는 지금 택도 없는 수치고 다른 타자들은 그나마 최주환 선수 정도가 그팀 타선이 좀 그나마 제일 잘하고 있는데 OPS가 그래도 0.796밖에 안 되고요. 다른 타자들은 그나마 이제 카디네스 선수가 제일 잘하고 있는데 OPS 0.869 그 정도 말고는 사실은 좀 제대로 치고 있다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키움 히어로즈의 타선 상황이라 가지고 아무튼 호투를 했다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졸전이라고 느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는 일단은 17안타를 치고 7개의 사사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서 총 24번 출루를 했는데 9득점을 얻었습니다. 일단 잔루가 굉장히 많기도 했고 특히 상대 선발인 김윤아 선수가 마운드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메이닝 두들겼거든요. 그래서 메이닝 주자가 거의 2명 이상이 계속 나갔습니다. 근데 2회 석점 이후에 6회까지 사실은 3, 4, 5, 6 계속 주자가 나갔거든요. 왜냐면은 김연아 선수가 오늘 6이닝 동안 10피안타 4사구 4개를 줬으니까 14번 출루를 허용했는데 3실점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게 말하면은 제가 뭐 기대를 하고 응원하는 선수인 만큼 김윤아 선수가 뭐 좋은 위기 관리를 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탈삼진은 또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김윤아 선수가 오늘 경기 운영을 잘했다고 말하기보다는 롯데의 타선이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경기의 모습은. 그리고 특히 1회부터 사실 황성민 선수가 안타 치고 나갔는데 도루 실패하고 그 뒤에 고승민 안타 이런 좀 전형적인 경기 안 풀리는 좀 패턴도 있었고 그리고 계속 두들겼는데 도망 못 간 것도 그렇고 그래서 상대 팀이 어떤 최하위에 좀 처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경기를 어떻게 보면 승리를 당한 느낌이지 이게 조금 이제 중위권 정도 팀만 됐어도 오늘 경기가 이길 수 있는 경기였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했어요. 물론 연패로 안 가고 이런 식으로 이겨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 떠미겨서도 못 이기는 것도 많은 게 야구라는 스포츠의 특성인지라 어쨌든 상대 팀이 못할 때 우리가 덜 못해서 이기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지난주 토요일까지 보여줬던 어떤 굉장히 좋은 경기력하고 좀 거리가 멀었다는 점에서 조금 칭찬을 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7회 전민재 선수가 사구가 나오면서 경기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해졌는데 이때 이제 물론 석점이 내긴 했어요. 전민재 선수 앞에 석점이 내긴 했는데 이 이후에 이제 전민재 선수의 사구로 1-3 완루 찬스가 만들어지고 이때 이제 그 전민재 선수가 이제 실려 나가는 상황이 나오면서 좀 시간도 지체가 되고 많이 어수선 상황이었고 또 상대 투수는 또 헤드샷으로 인해 가지고 퇴장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김서준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키움의 김서준 선수가 급하게 올라왔고 이 선수가 사실은 2024년에 입단한 2년차 선수란 말이에요. 2년 선수인데 사실은 뭐 시즌 기록도 굉장히 아직은 유의미한 성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투수고 오늘이 두 번째 등판이었고 뭐 평균 자책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배워가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선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1-3 완루에서 황성민 선수가 초구를 건드려가지고 병살타를 때리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비디오 판독도 사실은 택도 없이 아웃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 가까이 거의 차이가 났었는데 이거를 또 비디오 판독을 해가지고 좀 정말 민망한 비디오 판독 헤드폰 쓰자마자 끝나는 그런 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경기력이 좋지 않았고 조금 집중도가 떨어졌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으로 이어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코어 자체도 이 김서준 선수가 등판하는 시점에서 6대0, 6대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1-3 완루에서 점수를 정말 쉽게 한 2-3점 정도 더 내고 남은 이닝들은 7, 8, 9에는 굉장히 쉽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아니면 2명의 투수가 나와가지고 나머지 이닝들을 잘 처리를 하고 그냥 또 이런 부상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온 만큼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되지? 차분하게 끝나야 되는 경기인데 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7회 말까지 반지 선수가 던지고 8회에 김상수 선수가 나왔는데 저는 김상수 선수로 끝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경기 분위기 자체도 사실 거의 그냥 마무리가 된 분위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키움 히어로즈 선수단 자체가 조금 쉽게 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어차피 승패는 결정이 되기도 했고 분위기도 좀 어수선하고 하니까 조금 쉽게 가겠다고 느꼈는데 김상수 선수가 또 좋은 투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상수 선수가 나와가지고 0세 미닝 2피한테 2실점 1번에 내주고 내려갔는데 잘 해주다가 김상수 선수가 최근에 다시 좀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너무 좀 피로도가 쌓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등판 일지를 보면은 계속 꾸준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일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벌써 지금 김상수 선수가 등판을 18경기를 했습니다. 18경기 15이닝을 던지고 있는데 평균 자책점이 내는 걸 떠나가지고 거의 출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월 4일부터 끊어서 보면은 4월 4일, 4월 6일, 4월 8일, 4월 10일, 4월 12일, 4월 13일, 4월 15일, 4월 17일, 4월 18일, 4월 23일, 4월 24일 3년 투 그리고 하루 쉬고 또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 나이가 적잖은 선수가 피로도가 좀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투수 운영이 김태형 감독의 근본적인 스타일이 변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김상수 선수가 오늘 끝까지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고 사실 피로도가 쌓였다면은 김태형 감독의 어떤 투수 운영 스타일을 고려하면은 사실은 지친 선수들이 내려가고 이제 좀 퓨처스에서 덜 지친 좀 체력이 있는 선수들이 올라와서
그냥 양적으로 막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일요일에 그 퓨처스에서 올라올 만한 선수군들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구승민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1.1이닝을 잘 막아준 거는 굉장히 좋았고요. 구승민 선수는 뭐 구속도 괜찮았고 여러 가지로 그래도 좀 준수한 모습 보여줘서 그래도 한 주익이 빛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송재영 선수도 오늘 나와서 보이냈줬는데 말로 맞고 나서 페이스가 또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송재영 선수도 워낙에 지금 17경기 많은 경기에 나오고 있어요. 이닝 수가 작긴 하지만 그래도 맨날 나온다는 거 불펜 투구도 굉장히 체력이 소모가 되는 일이라서 지금 가장 팀이 우려하고 있는 그 불펜의 과부하가 벌써 4월이 끝나기 전에 이제 걸리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 문제가 팀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이기도 하고 지금 퓨처스에서 그나마 이제 좀 두각을 보이고 있는 투수들이 있긴 한데 그거 가지고 사실은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조금 투수를 어떻게 뭐 영입할 수 있는 뭐 방출 선수라든가 조금 보강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건 오늘 어찌됐건 전민재 선수가 뭐 엔트리에서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열흘 안쪽에 들어오기는 사실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행스럽게도 전민재 선수의 부상이 경미하고 그래도 일단은 머리 쪽에 맞은 타구이기도 하고 조금 또 눈 쪽에 좀 지금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을 가지고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된다고 보거든. 당장의 어떤 큰 부상이 다행히 없다고 해도 그리고 좀 정신적인 측면 그러니까 그런 몸쪽 공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좀 심리적인 부분도 좀 케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엔트리에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 자리를 내야수를 올리기보다는 투수를 올려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한태양 선수를 내려야 되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전민재 선수가 지금 부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한 명의 자리를 이닝에 먹어줄 수 있는 투수를 일단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거는 일단 한현희 선수를 올려가지고 점수를 주는 것과 상관없이 어찌됐건 특히 박진 선수, 나균환 선수가 이닝을 많이 못 책임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붙는 선수로 좀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지금 지쳐있는 투수들 또 다른 뭐 김상수 선수도 그렇고 좀 특히 김강현 선수도 지금 많이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승조는 그나마 지금 저번 주부터 조금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정철원, 김원중 선수는 그나마 좀 쉬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선수들이 너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 경기를 좀 쉽게 운영을 하는 묘수를 발휘를 하면서 불펜을 굉장히 현명하게 운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일단 한현희 선수를 올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닝을 어떻게 때우는 거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윤성빈 선수는 전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퓨처스에서 한 4경기 정도 꾸준하게 좀 임팩트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근데 보이넷이 너무 많긴 한데 삼진도 많은데 나균환, 박진 선수 순서 이제 1+1으로 텐덤으로 붙이는 플레이는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뭐 나균환, 한현희를 붙이고 박진, 윤성빈을 붙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조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박세현 선수, 박준호 선수 이런 선수들도 워낙에 지금 1군에 있는 불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등판 조절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퓨처스에서도 조금 투수를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김태형 감독이 있는 이상 1군의 불펜진은 진짜 많이 던지는 야구를 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러면은 퓨처스에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올라갈 만한 선수들의 어떤 체력을 계속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것 같고 퓨처스하고 그런 소통도 꾸준히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 아무튼 7회 초에 이 전민재 선수의 사구 이후에 경기가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진 것이 느껴졌고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모습들이 계속 나왔어가지고 오늘 경기가 좋은 경기라고 저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점심쯤 되면 아마 검진 소식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부디 전민재 선수가 경미한 부상이기를 참 진짜 기도를 해야 되고 참 야구 시즌을 치르다 보면 부상이라는 게 사실 없을 수는 없는데 하필 또 이런 좀 빛을 보는 선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죠. 그리고 또 우리 팀이 좀 상승세에 있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사고가 나오면서 좀 힘든 상황이 왔던 기억들이 옛날부터 많이 떠올랐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잠자리에 드는 것도 좀 기분이 안 좋은, 마음이 안 좋은 상태로 좀 그렇게 다들 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전민재 선수가 별 큰 이상이 없고 또 좀 정신적으로도 큰 어떤 데미지가 없기를 바라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기 전에 레이에스 선수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레이에스 선수, 반즈 선수에 대한 교체 얘기가 계속 이제 여론도 많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 타격 성적을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더 큰 문제가 지금 수비로 못 나오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할 1리에 출루율 3할 4푼 1리에 OPS 0.756
이니까 사실 외국인 선수로서 장타가 너무 안 나오고 있죠. 장타율이 4할 2푼 5리밖에 안 되니까요. 그리고 바비비 3할 4푼 3리로 좋은데 WRC가 지금 100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WPA가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상황이 치는 걸 보통 나타내는 WPA가 음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3.47이라는 높은 WPA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뭐 숫자도 숫자고 체감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작년에 클러치 극강의 어떤 레이에스 선수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 근데 그나마 이제 2루타가 11개 로서 안타 공동 1위 그다음에 2루타 순위가 여기 안 나오네. 네. 2루타 순위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참작을 할 수 있는 건 2루타는 지금 11개로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타격 자체는 지금 홈런이 안 나오고 있기는 한데 방출을 생각할 정도의 타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올라올 요소가 분명히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문제는 햄스트링 쪽으로 고지적으로 달고 있는 선수긴 한데 수비를 또 못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 햄스트링이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2루타 치고 뛰어가는데 좀 뛰는 게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햄스트링이 안 좋다면 이거 약간 공중공중 뛰게 되는데 오늘은 뭔가 아픈데 뛰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도 안 나왔겠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외야 수비를 계속 못 보는 상태로 시즌을 치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타격이 만약에 지명 타자로 나오는데 용서가 되려면 외국인 타자가 뭐 홈런을 빼고서라도 장타가 많이 나와야 되니까 2루타 머신이라도 돼야 되는데 아니면 타율이 작년처럼 진짜 놓고 클러치가 미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사실 레이스 선수는 좀 교체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 수비적인 측면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레이에스 선수가 수비를 못 받아보니까 또 전준우 선수가 자익수로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전준우 선수가 자익수로 지금 나오면서 그래도 오늘도 안타 2개나 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타격도 괜찮아졌고 결국은 그 평균을 수렴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전준우 선수는. 근데 작년부터 우리가 느끼지만 득점권에서 좀 잘 못하는 부분은 사실은 뭐 나이가 이제 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WRC 플러스가 114를 지금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황에 맞게만 쓰면은 여전히 좋은 타자인 건 맞으나 다만 이 모습이 좌익수 수비를 계속 끼고 뛴다면은 이 모습이 유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커리어 평균이 있는 클래스가 있는 선수니까 결국 커리어 평균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긴 한데 근데 좌익수 수비를 끼고 하면은 수비도 당연히 지금은 다행히 사고가 안 치고 잘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비 능력이 안 좋은 선수고 나이도 많고 시한폭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체력도 당연히 이제 부담이 올 것이고, 그러니까 수비와 공격 모두 다 하락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전준우 선수가 계속 자익수로 나온다면. 그러면 레이에스 선수가 뭐 어떤 일시적인 햄스트링 불편함이 모르겠지만 좀 트레이닝 파트에서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부분이면 모르겠지만 이게 고질적인 부분이고 올 시즌을 내내 치르면서 레이에스 선수가 계속 이렇게 수비를 빠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굉장히 물론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안 아쉽고 굉장히 좀 슬픈 일이지만 외국인 타자를 리스트업을 계속 하고 있다가 좀 괜찮은 선수가 나오는 시점,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가 정리가 되고 난 시점이 되면 외국인 선수 괜찮은 타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시점에서는 외야 수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를 좀 영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수비를 제대로 한다는 게 막 엄청 좋은 수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외야 수비가 가능한 선수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지 선수보다는 수비 문제가 이렇게 계속 불거진다면 두 명을 동시에 바꾸는 건 너무 부담도 크고 사실 그 금전적인 문제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또 많은 연봉을 지불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나마 반지 선수는 어찌됐건 로테이션을 지켜는 주고 있으니 그런데 레이스 선수는 수비도 제대로 못 나오는 상황에다가 그 수비 못하는 거를 타격 생산력으로 극복을 할 정도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좋은 선수인데 참 이 외국인 선수라는 게 제가 그 댓글에서 어느 분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용병이나 이런 표현은 사실 전 틀린 표현이고요. 외국인 선수죠. 외국인 선수인데 FA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 댓글에서 말씀하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연봉을 받지만 완성형 기량을 요구받는, 그래서 많은 권리를 받지만 많은 연봉을 받지만 그만큼 많은 기대와 많은 책임을 받는 게 외국인 선수라는 자리고 그건 FA 선수도 똑같죠. 그래서 마음이 아쉽지만은 이제 그 많은 연봉과 어떤 그 책임에 걸맞는 활약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지고 또 옷을 벗어야 되는 게
외국인 선수라는 자리의 또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구단 입장에서는 그 어떤 그때그때 바로바로 교체를 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외국인 선수한테 많은 연봉을 지불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비를 계속 못 본다면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저도 레이스 선수에 굉장히 정도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인성적으로도 그렇고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참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면 시간이 줄 수가 있는데 외국인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 팀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외야 자원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기도 하고, 어떤 김태형 감독의 지금까지 어떤 스타일을 봤을 때 레이스 선수를 내리고 나서 퓨처스에 있는 선수들을 불러가지고 뭐 이루 수비를 외야 수비를 포기하게 뭐 조세인 선수라든가 어떤 유망한 외야 자원들을 선발로 쓰는 스타일도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러면 결국 만약에 뭐 레이스 선수가 진짜 뭐 퓨처스에 내려가서 좀 쉬는 시간을 가지고 온다 쳐도 그 열흘 동안 또 외야 수비가 비게 되는 어떤 현상을 맞이를 해야 되고, 결국은 또 전준도 선수가 외야 수비를 봐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거를 계속 기다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트레이드를 또 해서 외야수를 영입을 할 수는 없는 게, 우리가 정말 유망한 외야 자원 주멍을 트레이드를 했잖아요. 그러면 또 외야 자원을 수집을 한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고민이 좀 많아지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뭐 어찌됐건 승리를 한 건 다행이고 다시 플러스 4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히어로즈가 지금 뭐 최하위에 처져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승리를 챙겨가는 게 좋겠고, 특히 내일 선발이 박세용 선수 대 이제 김성기 선수의 맞대결인데 선발 무게에서는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죠. 박세용 선수는 뭐 지금 다승 1위고요. 네,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뭐 서명을 안 해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발 무게감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키움의 김성기 선수는 뭐 사실 굉장히 팀의 살림꾼인 선수예요. 그래서 올 시즌도 뭐 선발보다 이제 불펜 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고 오늘 수요일 경기에서는 약간 선발로 나오게 됐는데, 선발 등판은 아마 25일에 선발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3이닝을 던졌는데 키움도 선발 상황이 녹록치 않아가지고 일단 김성기 선수가 선발로 나오게 된 것 같은데, 뭐 15.2이닝 5.74의 평균 자책 WHIP 2.27이니까 사실 공략을 하기 어려운 투수라고 볼 수는 없죠, 기록을 봤을 때는. 네, 그리고 통산 기록도 사실은 막 엄청 훌륭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저렇게 팀이 구멍 났을 때 메워주는 마당새 롤을 꾸준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팀에 꼭 필요한 유형이지만 특출난 성적을 사실 내지는 못한 게 김성기 선수입니다. 그래서 선발 매치업에서는 사실 많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내일 경기도 좀 이길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고, 일단 내일부터는 최소한 저는 한 2주 정도는 전민재 선수가 좀 쉬어야 되는 시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호준 선수가 선발로 나올지 한태영 선수가 선발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공백기 동안 두 선수가 유격수 자리를 잘 채워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선수를 2군에서 유격수를 콜업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두 선수가 선발 기회를 계속 받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발 이닝 먹어줄 투수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엔트리 변화를 또 지켜보도록 하고 내일 경기를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야오피였고요. 참 화요일부터 특히 9연전 시작부터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데 어쩌겠습니까? 뭐 야구라는 게 부상이라는 게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위기를 또 잘 극복을 하는 게 강팀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안 일어났다면 좋았겠지만 뭐 이런 부상 상황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첫째는 전민재 선수가 정말 별 부상이 아니게 그냥 경미한 어떤 수준이기 정말 바라고, 그리고 어떤 트라우마적인 부분도 크게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전민재 선수가 없는 기간 동안 또 이호준 선수, 산태양 선수가 잘 그 자리에 메워주면서 좀 단단한 팀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한 자리를 좀 이닝을 잘 먹어줄 수 있는 투수가 뭐 한현희 선수라든가 올라와서 어떤 팀의 지금 상승세 후에 약간의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내는 모습에 우리 롯데 자이언츠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우피였고요. 재밌게 보고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